사실 아킬레스건이 근감소가 맞아요. 다만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닥터 디뉴 김태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브레인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닥터 디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참 제가 그 어머니로 모시는 분인데 자꾸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오빠거든요.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오늘 참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모신 거는 20, 30대 때는 다들 뭐 외모에 관심이 있고 노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30대 후반만 가도 다 모이면 아픈 얘기 서로 하고 내가 약 뭐 먹는지 이런저런 얘기 하게 되는데 오늘 이런 건강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선생님은? 저는 항상 하는 게 루틴이 점심 식전에 헬스, 병원 점심시간 미친 듯이 헬스장 뛰어가가지고 예, 잠깐 하는 그게 이제 루틴입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러닝이잖아요. 계획을 계속 3달째 러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유행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계속 엄두가 안 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거는 거의 진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꼭 단식을 해야 되나? 적게 먹으라고 하면 조금 한두 입 먹는 거는 저는 참는데 단식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이런 딱 두려움이 들거든요. 간헐적 단식 뭐 하는 건가요? 체중 감량 측면에서만 봤을 때 네. 마음대로 먹고도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나온 거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오히려. 아, 그래요? 예, 그게 좀 덜 고통스럽다. 어떻게 보면 네. 한 끼를 그냥 통으로 굶더라도 두 끼는 좀 마음대로 먹어보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 끼에 2,000 먹다가 네. 두 끼에 뭐 한 1,800 먹으면 빠지거든요, 실제로. 한 200칼로리 차이 나는데 빠질까 싶긴 한데 네, 빠집니다. 빠져요. 네, 실제로 칼로리가 200이 준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기전들로 인해서 네, 네. 비슷한 칼로리여도 조금 체중 감량에 덜 고통스럽거나 조금 더 빠진다는 연구도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뭐 체중 감량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다 좋으니까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겠죠? 주요 목적 두 가지는 이제 항노화, 요즘에 말하는 이제 저속노화, 노벨상이나 뭐 여러 가지 기전들 유명해진 것들이 좀 많고, 또 우리 과거 이제 원시인들의 식습관과 맞다,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해온 거다, 네. 뭐 이런 이제 진화적인 기전,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 뭐 요 두 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 인슐린 민감성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또 비유하는 거 좋아해서 네. 네. 당이 이제 꿀이죠, 꿀. 인슐린은 꿀벌입니다. 네. 당이 많아지면 네. 당을 이제 꿀벌이 막 옮기죠. 네. 옮기는데 너무 많아지면 꿀벌이 이제 마트에 가는 거죠. 그쵸. 예,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좀 인슐린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효율이 확 떨어지는. 딱 이해 갔다. 네, 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만회하는가? 꿀벌을 늘리는 식으로 만회를 합니다. 네. 예,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인슐린들이 네. 나오니까 그걸 늘립니다. 스스로 때우겠다. 그거를 이제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나 뭐 폭식이나 내장 지방이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 병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복부 비만, 고혈압, 염증, 종양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슐린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 반대로 하면 이제 당을 줄이면, 꿀을 줄이면 네. 그 꿀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인슐린 감수성. 물론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지만 어쨌든 간헐적 단식, 이게 탄수화물 끊는 게 좀 이런 걸 살려주는 것 같다. 단식을 하게 되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간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고, 네. 또 내장 지방이 주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줄면서 또 인슐린 감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근육에 또 트로포미오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또 단식을 하면 많이 생성되는데 얘가 또 한 번 더 인슐린 감성을 올리는 거죠. 네. 네, 누누이 말씀드리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항성이 굉장히 진행이 됐다든지 네. 뭐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단식이 안 맞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되진 않겠지만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민감성을 좀 올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근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면서 몸에 계속 좋은 사이클을 돌게 하고 그게 노화나 체중 감량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네요. 인슐린이 이제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은 레벨이 좀 낮아요. 네. 저탄고리 당연히 엄청 낮고. 맞아요. 생각해보면 약간 좀 통통한 친구들은 공복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뭘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이제 찾아보고 알게 됐는데 오토파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간헐적 네. 단식이라는 그 키워드가 네. 촉매가 바로 오토파지거든요. 노벨상을 네. 받으면서 이제 간헐적 오. 단식이 터지게 된 건데, 오토파지 뭐냐면 이제 당이 안 들어오면 지방을 태우니까 이제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데, 네. 태우다 이제 단백질 찌꺼기,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도 태우는 거죠. 네. 미토콘드리아를 태우는 거 자체를 미토파지라고 또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항노화 관련이 있다. 노화를 좀 억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토파지 유전자 ATG 진을 발견해서 이제 일본 분이 노벨상을 타셨고, 다만 이게 이제 오토파지 자체는 건강하게 맞아요. 근데 네. 이게 과연 간헐적 단식으로 잘 일어나는가? 제일 잘 일으키는 거는 운동으로 돼 있고요. 간헐적 단식은 이제 동물에서는 확실히 좀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 정도까지의 근거가 쌓여 있진 않아요. 약간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이제 12시간 지나면 시작이 되고 48시간째 최대 활성화가 됩니다. 오토파지가. 손상된 소기관들을 청소하는 네. 게. 그래서 이제 초기의 간헐적 단식 연구들은 다 48시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48시간 난 안 될 것 같아요. 손유리 선생님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하시면 안 됩니다. 48시간은 초기 연구고 오토파지 이제 기전을 근거로 해서 48시간에서 최대니까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예요. 되죠?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부작용도 늘어나는 거예요. 48시간이 되면 기아 사이클이 돌면서 몸에 뭐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뭐 근감소, 이제 필수 지방산도 고갈이 되고 막 이런 영양 결핍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초기 연구에 이제 5대2, 5일 먹고 이틀 굶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줄면서 어디까지 줄여도 이게 잘 돌아가느냐. 네. 16시간을 금식하면 부작용은 최소로 하면서 오토파지나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16대 8이 근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16대 8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다 물어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장에 음식을 넣어줘야 장내 미생물들도 이제 에너지 생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간헐적 단식이 이 장내 미생물 균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도 뭘 먹을 게 있어야죠. 금식을 하면 어떻게든 사람이 살아있으면 미생물은 삽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미생물은 뭐라도 먹습니다. 죽진 않는다. 예, 우리 뭐 조상들도 다 간헐적 단식 해왔지만 네. 그 안에 엄청난 장내 미생물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네. 예,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거나 네. 수가 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간헐적 단식하면 장내 미생물의 그 균형이 좀 건강해진다. 간헐적 단식하면 이제 탄소원이 결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테로이데스, 파라박테로이데스 이런 애들이 이제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뛰어나. 이런 종이 유리해지는 거죠. 이런 종들은 이제 숙시네이트, 가바 생산이 풍부해지면서 체중 감소, 뭐 대사 증진, 심혈관 지표 같은 게 개선이 되는 좀 약간 유익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케르만시아 뮤시니필리아. 뮤시니필리아 딱 들으면 뮤신. 뮤신을 먹겠죠. 네, 얘는. 네, 그래서 장 점액을 먹고 네. 자라는 애입니다. 아. 얘는 탄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점액 뭐 항상 흐르니까 네, 네. 그걸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고, 얘는 이제 장점막을 두껍게 해주고 단세지방산 생성하고 장내추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아케르만시아도 유익균이구나. 어떻게 보면 균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를 좀 예방해 줄 수도 있고 유익균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우위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제가 소화기 내과 의사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진짜 핫하거든요. 전통식으로 먹으면, 전통식을 넘어서 이제 원시식으로 먹으면 네. 되게 대사 건강에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만 한 열을 먹으니까 뭐 유익균 싹 죽었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하면 무조건 장내 미생물이 좋아진다. 네. 그렇게 의사가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정도까지의 증거가 쌓여 있진 않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건강한 사람에서만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2022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연구인데 90명을 랜덤으로 해서 30명씩 네. 아침 단식군, 네. 점심 단식군, 네. 대조군 이렇게 30명 나눠가지고 5주를 네. 관찰해 보니까 네. 아침 단식군만 장내 미생물이 뭐 다양성이 증가했다. 원래 대사적으로는 네. 이제 저녁 단식을 가장 권장하는데 뭐 이런 소규모의 연구도 있긴 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뭐 다양해진다거나 뭐 건강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일관적이진 않다. 알겠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뇌에 대한 관련도 되게 궁금한데요. 이제 단식을 하면 이제 케톤체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제 케톤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케톤체가 뭐고 뇌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선 질문지를 받았을 때 제가 요거 질문을 살짝 변경을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네. 어디서 질문이 오든 그거대로 또 대답하는 것도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간헐적 단식이 뇌 건강에 좋은 게 기준이 두 가지예요. 네. 케톤체가 있고 네. BDNF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에서는 BDNF 말하기가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케톤체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케톤식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네. 케톤체와 뇌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케토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예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바꿀까 하다가
제가 한 김에 그냥 네, 케톤식과 뇌 건강에 대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재밌겠죠? 네, 궁금합니다. 실제로 잘 네. 아시겠지만 케토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그 의학계 편입된 그 사건이 네. 간질을 연구하다가 그렇죠. 이제 간질 계속 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 1930년대 약이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뇌는 이제 포당만 먹으니까 포당을 한번 셧다운 해보자. 완전히 끊어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부각된 게 케토 네.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케톤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공급 못 받을 경우 뇌는 포도당만 먹으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지방을 녹여서 혈액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케톤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주로는 이제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르산 그게 대표적인 이제 케톤체인데 네. 이런 애들을 이제 대체 연료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도 난치성 소화 간질 치료에도 네. 뭐 대체 옵션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편두통에도 일부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제 제가 편두통 환자들 왔을 때 뭐 케톤 시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지는 않는데 좀 비만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를 하신 분들 이게 식습관에 따라서 두통이 더 유발되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 편두통도 확실히 좋아지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고 항상 학회 가면 나오는 게 이제 뇌전증에서의 생활 습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수면 잠 자야 된다. 이제 잠을 못 자면 뇌가 더 예민해져서 이제 뇌전증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술 마시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철칙으로 얘기를 하는데 케톤 시기를 반드시 지키라고는 조금 애매하다. 첫 번째 공고 지침은 당연히 아닐 거고 맞아. 한 밑에 옵션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볼 수 있다. 네네. 실제로 이제 가장 긍정적인 연구가 네. 뇌 노화 방지 연구를 했을 때 2.6년이 역전됐다. 케토 시기를 했을 때. 뭐 이런 연구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케톤을 해보니까 인지는 변화가 없었고 삶의 질이 개선됐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장애, MCI에서 기억력이 좀 개선됐다. 뭐 이 정도가 있었고 정반대로 이제 케톤 시기를 하니까 브레인 포그가 생겼다. 그럴 수 있죠. 당이 안 들어가니까. 진짜 세게 하는 분은 이제 처음에 그 부작용으로 막 온몸이 아프고 막 이런 걸 겪는다고 합니다. 케톤 네, 플루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연구로 가보면 동물 연구에서는 뇌졸중을 개선했다는 연구가 있긴 해요. 근데 사람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먹여보니까 잘 견뎠다. 그냥 그 정도. 굉장히 제한적인 연구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뇌종양에 상당히 그 케토 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이제 기존적으로 이제 종양이 포당을 쓰니까 네. 포당 안 주면 당연히 이제 종양이 죽지 않겠냐는 이제 기존적 근거 제시에 가까운데 최근 연구 2022년에 보면은 수막종하고 교모세포종이 모두 케톤체를 완전 산화할 수 있고 MCT 원수정체를 통해서 케톤체를 암세포 내로 우마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임상 연구는 아니죠. 뭐 관찰해보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케톤 시기가 뇌 건강에서 좋을까?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정말 이제 뭐 약물 난치성 뭐 소화 간질이면 모르겠지만 뇌 발달을 하고 있는 나머지 소아들은 포당을 공급 안 하는 게 과연 뇌 발달에 맞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특히 오늘 이제 간헐적 단식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케톤식이랑 간헐적 단식이 합쳐지면 케톤 산증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장기간 금식까지 더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헐적 단식하고 케톤 시기하고는 뭐 조금 차이가 있네요. 뇌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습관 개선할 때 케톤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진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게 근손실이잖아요. 이제 다이어트는 하더라도 근육은 절대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 지방을 태운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근육까지 소실된 위험이 없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이 사실 아킬레스건이 근감소가 맞아요. 질소 밸런스라는 게 단백질을 안 먹는 순간부터 네거티브 밸런스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 네. 근감소가 생길 수 있는 우려는 당연히 있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 헬스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근합성 이온도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운동 직후에 꼭 저장 단백질 그쵸, 먹어라 막 그쵸. 그런 얘기가 네, 있었지만 이제 그게 깨진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하루 중에만 네. 단백질을 잘 먹어주면 괜찮다. 헬스에도 있으니까 간헐적 또 똑같이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간헐적 단식을 잘 하면 근감소를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않아요. 그 원칙이 뭐 예를 들어 16대 8로 치면은 이제 그 밥 먹는 8시간 동안에 체중 킬로그램당 1.2g까지 좀 더 먹어줘야 돼요. 보통 1g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리고 그 8시간 안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네. 헷갈릴 뻔했어요. 16대 8에서 8이 먹는 거죠. 네네네. 16이
남들이 먹는 게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 연구가 이제 미국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연구팀이 20년을 관찰했어요. 체중을 이제 새끼 먹으면서 칼로리 낮춘 군, 그다음에 두 끼를 먹고 칼로리를 똑같이 맞춰서 낮춘 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제지방 근육량이 줄었지만 차이는 없었다. 칼로리, 특히 단백질만 잘 보충해주면 그리고 운동 잘 채워지면 근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주의하는 게 고령으로 인한 근감소. 우리가 이제 단백질 먹는 게 헬스하는 분, 그다음에 근감소 이렇게 두 군이잖아요. 헬스하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고령자분은 애초에 그 간헐적 단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몇 세까지 경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 저희 부모님 보고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거의 저녁 안 드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탄수화물만 한 반 정도로 줄이고 거의 뭐 밥 한두 숟가락 드세요. 아침 저녁은 풀로 드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령 65세로 보니까 근감소가 보통 이제 40세부터 가팔라지거든요. 한 60세 전까지는 뭐 정말 비만하다 하시면 좀 해볼 수 있고, 60대 이후거나 근감소가 좀 눈에 띄거나 이런 분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